아 근데 만화 얘기는 재밌긴 재밌네요. 네. 저희가 너무 신나서 그렇지. 아 근데 이 약간 뭔가 이런 막 몰입해가지고 자기 얘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편집점 없이 말이 계속 겹쳐서 일단은 좀 과열된 걸 좀 살짝 끊는 것 같아요. 3초 지났다. 못 먹겠다. 3초 지났어. 한국은 5초 아니에요? 한국 어디가 3초야? 저 미국 사람이에요. 그 1편을 같이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다더니 일단 김대현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똑똑하냐. 두 번째 남승원 아니 말 되게 그 중간에 끊고 잘 얘기한다. 뭔가 주제를 흐트리지 않고 우리 선생님 누군데 이렇게 잘생겼냐. 제일 좋은 칭찬이다. 나 저거 듣고 내가 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막 네가 왜 가? 이런 얼굴이었어. 저희 편집실에서는 당구 잘 치게 생겼다. 그때 그런 말이 나왔다고. 당구 진짜 당구 잘 칠 것 같다. 마세이 가능한 느낌. 한 게임 하러 갈까요? 150. 나도 밖에 안 150. 돼요. 150밖에 안 되세요? 그때 말했잖아요. 아니, 분명히 500은 내보세요. 사기다며 사기다. 아니 150에 당구 안 친 지는 한 20년 된 거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비싼 거. 우리 흔히 문학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세계에 대한 체험, 여행에 대한 체험과 같은 유사한 그런 것들 전해준다. 저는 이게 어떤 그 만화라는 이미지 매체의 어떤 충격이라든가 어떤 그것이 갖는 단순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세계를 강제로 접하게 하는 폭력의 기호로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쯤에서 저는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아는 텍스트들이 이미 애니메이션이 많아요. 건담이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왜 웃으세요? 건담은 제가 볼 때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이 끝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진짜 오타쿠, 진짜 오타쿠는 그러니까 진짜 오타쿠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닌데 깊이가 이 정도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전 저도 오타쿠입니다 이러는데 진짜 오타쿠는 제가 감히 오타쿠 그 정도 아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겸손하는 게 있어요. 아 저 진짜 많이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웃었다는 얘기죠? 찐은 원래 겸손해요. 근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만약에 두 가지 꼽으라면 하나는 에반게리온이고 하나는 이제 건담인데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세부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일본 문화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건담에서 저에 대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이제 두 개거든요. 이거 비평가적인 시각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지구라는 것과 지구 바깥에 대한 어떤 대립성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 사실 우리는 지구인으로서는 지구 바깥을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듄에도 영향을 줬다고 그러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구 바깥의 행성계에서 식민지가 건설이 된다면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랄 것이고 그네들은 출신 성분부터가 다른 거잖아요. 지구에 태어났는가, 지구 밖에 태어났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급적인 차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성각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갖는 어떤 그 계급성 같은 것들. 어떤 지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우월할 수 있지만 혹은 지구 바깥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여기는 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우주 물리학도 적용될 텐데 지구인은 불가피하게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특수하게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누구도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구 중력 바깥에서 태어났다면 어쩌면 진화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종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와는 다른 진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고 사물을 대한 태도, 세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혹은 우리 신체적 육신적인 기능에 있어서 다른 기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건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그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 포함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구와 지구 바깥과 그리고 지구인과 지구인 바깥의 외계인이죠. 사실은 이들 사이에서 어떤 만약 그들이 만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렇듯이 어떤 계급의 관계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 누가 더 권력을 갖고 누가 더 권력을 갖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이지만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서구 세계와 비서구 세계의 관계같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서사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텍스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말하자면 우리 최진석 선생님 말은 우리의 상상력을 말하자면 지구라는 공간의 바깥으로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아니 네. 저는 약간 그러니까 방금 비슷한 결의 질문인데 방금 말한 거는 어떤 애니메이션의 이미지 텍스트 특성이라보다는 SF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SF 서사성의 서사 특성이죠. 장르 취향성 네. 있는 장르 같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게 일반적으로 이미지로 그려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이다. 대중화시킬 수 있어요. 네, 알다시피 효과적이다. 여러분들 건담 시리즈가 제가 건담 시리즈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가 아이들용이거든요. 그게 뭐 8에서 뭐 10몇 세 14, 15세 정도 되는 애들을 보라고 만든 건데 그네들이 그런 텍스트를 그런 서사를 접했을 때와 그런 것들을 그냥 그거는 황당한 얘기하고 그냥 내쳐지는 것과는 다른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방금 말한 게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일본사의 특수성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 이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 19금 연령 제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다른 나라와 달랐어요.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근데 그게 방금 건담의 어떤 사고관이라든지 그 모습들은 다른 나라 갔으면은 근데 슈퍼맨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슈퍼맨 성인물의 세계에서 그것이 허용되었던 미국이라면 네.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공상과학적인 우리가 말 그대로 공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를테면 그런 어떤 현실과 현실 바깥의 세계를 아직 불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는 사실은 저는 그 충격파는 대단할 그렇죠.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게는 당연히 동의하는 근데 바인데 허무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과 줄글 그러니까 줄글. 서사를 텍스트. 창조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이미지를 똑같이 만드는 거에는 1차적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넘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류메르 형제들이 처음으로 말해서 영화를 찍어서 개봉했고 그거 관람객 중에 우연히 그 조르주 멜리어스? 멜리아스가 관객이었고 멜리아스가 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초로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었잖아요. 최초로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인류 최초로 스튜디오에서 나온 말하자면 창작각본 영화가 결국은 달로의 여행이거든요. 이미지나 영상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본 것에 기반하겠지만 다른 거 새로운 거, 뭐 새롭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허무한 결론이라고 그러냐면 거기다 큰 의미를 부여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건 약간 결이 다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세에 그 성물도 사팔 그린 게 성경 내에 이제 사팔 그리잖아요. 이 사팔 그린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 라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해서 회화를 만든 것이고 우리가 성상을 이런 거 만든 이유도 결국은 이제 그렇고. 그렇죠. 경제를 못 하니까 보이는 거 시각적으로 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텍스트를 만든 걸 추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념을 추상화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지 텍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직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네. 저는 선적 깨달음, 예. 선적 예. 깨달음. 시무도 우리 딱 보면서. 그래서 시무도 아까 얘기했던 그 10가지 이야기도 근데 그렇지? 저는 김 선생님 말씀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중세 성화 서양에서 네. 그것이 기원이 사실은 문자에 대한 어떤 독해력이 없는 대중들에게 예수 부활의 어떤 그 재림의 어떤 그런 기적을 알리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인 방식은 아니고 사실 글쎄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알리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문자를 깨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도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리기 쉽게 만들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는 분들은 스스로는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문자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아주 어린 아이들 7, 8, 9세의 그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 전달해 줄 때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계 장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 바깥의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이미지화하고 또 그것을
미리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거든요. 건배해요. 네. 뭔가 지금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말하면서 이것도 네. 덧붙여줘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선생님은 임승 선생님은 소설을 쓸 때 네. 예를 들면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씨 내 책이 만화보다 잘 팔려야 되는데 만화적 서사와 경쟁해야지 이런 느낌 있나요? 아니요. 그것까지 덧붙여서 네. 같이 당연히 얘기해. 왜냐하면 이미 소설가가 소문하게 인식하는 들어올 만화적 서사. 지금 만화라는 건 아마 조금 더 대중적 만화겠죠. 네. 네, 그건 만화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대중 콘텐츠와 경쟁한다는 감각이 좀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소문학계 들어온 순간 이미 없어. 꿈도 희망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너무 일부고 보편적으로는 아마 그 꿈을 감히 꾸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말하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만화가 사실 만화 역사에서도 반만화들이 많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재작년에 봤던 것 중에서 진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만화 두 개가 되게 좋았던 게 하나는 일본 만화인데 나사 검은물인가? 아마 제목이 맞을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 수업이란 만화였어요. 연기 수업? 네네. 근데 이 둘 다 지금 말씀하신 이미지의 직관성을 오히려 훼손해서 이 이미지의 논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맞나 싶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표정이 다 똑같고 이 사람 구분이 안 되고 일부러 그렇게. 예, 감정 같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심지어 왜곡돼 있고 오해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이미지가 가진 직관성을 정면으로 어쨌든 생각해보면 만드는 거잖아요. 나사 검은물은 이미지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쪽으로 공을 던졌을 때 오른쪽으로 공이 날아가는 게 다음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마치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음 칸이 나오면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공이 던져질 만한데도 아니고 팔이 닿지도 않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순문학은 요거랑 좀 비교해서 얘기할 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상성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만화를 우리가 네. 퉁쳐서 얘기하고 있는 네. 중인 것처럼 보니까. 왜냐하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화 세계도 이제 역사가 엄청 누적이 돼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예술적으로 세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추상성도 이건 대중 만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죠. 일본 대중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데포르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용자의 추상성이라기보다 창작자의 추상성에 좀 가깝겠죠. 추상화 작업이 어쨌든 만화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데프로메를 잠깐 설명하자면 일본 만화에서는 캐릭터를 마치 시트콤처럼 캐릭터화 시키기 위해서 이 속성을 좀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방법론들을 추구하고 상업 만화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데프로메를 잘 안 하는 게 반만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비오니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만 따로 모신 분 같아요. 아닙니다. 울분을 지금 사실은 오늘 아다치미츠로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뭔가 이대로 가다가 진짜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거야. 만화 덕후들이 니네 지금 문학한다고 만화가 이렇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저희는 덕후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잘 모르는 사람. 분들입니다. 우리. 네. 저는 쿠키만 굽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쿠키 굽는 장인. 연기 수업 저 진짜 강추할게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웹툰을 다 본다고. 올라오는 건 다 봐요. 음. 올라오는 건 다 보고 한 달 그러니까 4주에서 6주 사이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접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접거든요. 이제 접고 이제 보는 것만 또 이제 계속 보자 앞으로. 내가 접은 것들은 다 드라마화 돼. 아 진짜? 진짜 선생님 안목이 한치의 거짓말도 아니야. 안목이 없는 그래서 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봤어. 저 적은 거 목록 좀 공유해 주세요. 제 친구가 네. 영화 스튜디오 대표예요. 청년경찰직 내가 홍보도 우와. 하고 청년경찰직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국문과 다니면 다 소설 쓰고 시 쓰고 그런 줄 알잖아요. 제가 국문과 입학했더니 처음에 명절날 갔더니 큰아버지가 야 저 지방문을 이제 네가 써라. 저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요.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웹툰을 많이 보니까 영화 될 거를 얘기를 해줘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 이제는 신뢰를 귀뚱으로 안 신뢰가 듣는 없어. 거야. 신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해봤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전형적이다라는 말도 참 그렇죠. 범위가 넓다. 전형적인 이제 기승전결과 선과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이어야 이게 뭔가 각색이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읽다 보면 사실 잘 안
읽게 되죠. 특히 아까 우리 이미지 같은 것들은 아기는 아기처럼 그리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하다못해 약간 살짝 한번 숨기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랑 이제 영화화나 영상화, 드라마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는 웹툰과 제가 보는 웹툰은 이 비평적 다른 것 독해라. 같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제가 네. 저는 2주 만에 결정된 거거든요. 아웃 보지 말자. 아웃 어, 보지 말자. 너 아웃. 내 좀 목록에. 그렇게 뭐 저주받은 비평가인가요? 아니 상업 돈과 거리가 먼 정말 순수한 내가 찍은 거면 피해서 영상을 출판사 만들면 선생님들은 피해야 돼. 남은 선생님이 다 피해야 되고 출판사는 제가 말씀드린 제목 내 주변에 저희는 참고로 남성 선생님이 기피한 작품들은 제가 봤습니다. 후배 시인들이 뭐 제목 두세 개 봤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두세 개 봤고 형 뭐 어떤 제목이 좋아 이렇게 고르면 그 절대 제목이 안 가고 다른 제목으로 채택이 안 봐. 되고 절대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잘 팔리고. 근데 저는 웹툰 세상이 열리면서 좀 재밌는 어떤 현상? 만화 장르 중에 하나 생활툰이에요. 아 그렇죠. 네, 생각도 제 저도 친구 좋아해요. 하나도 네. 웹툰을 선생님만큼 안 봐요. 근데 그 친구도 항상 많이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주변에. 아무튼 근데 그 친구 생활툰을 일상 그러니까 같은 뭐. 네. 한 10여 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랑 그러니까 자기랑 그 생활툰 그리는 사람이 동갑인 사람들도 여러 명인데 자기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웹툰 세상에 열리지 않았으면 이 생활툰이라는 게 이런 현상을 이 너무 대표적인 신기해요. 게 이게. 스노우캣이라는 네. 작가가 있어요. 스노우캣이라는 작가가 여자분인데 고양이 키우면서 해서 자기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게 인기를 끌어서 사실은 굿즈까지 생산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든 작가죠. 이제 웹툰계에서는 아무래도 저 강풀 그 씨가 시조세라고 이제 해야 되나요? 웹툰을 개척했죠. 왜냐면 시조. 아무도 연재를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음. 자기가 웹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하게 돼서 웹툰 이제 게 나오나 같은 느낌인가요? 이거 아니 나오나? 나오나는 서태지와 애들? 아니 그 개척자는 좀 다르고 그래요? 리메이드 형제 해야 되나 진짜. 그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투는 이제 전형적인 일상투는 스노캣이라는 분, 그다음 이제 진짜 전형적인 작화된 만화는 이제 강풀 뭐 이렇게. 특히 강풀은 아까도 왜 그분은 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없으면 배경을 못 그린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 그쪽 사시잖아요. 그죠? 광진구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강동구인가. 강동? 그래서 강동구 무슨 명예대사 명예 뭐 진짜로요? 이런 것도 하시고 거기다 강풀거리 만든다고 아마 한다는 것 같다. 그 기사를 본 지가 그러니까 1, 2년 전인데. 왜? 그래서 강풀 만화는 다 그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은 금방 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겠다. 여기다 한 동네 여기다 막 살면 이렇게. 예.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그거 일본에도 강풀 만화 많이 봐서 일본인 그 팬들이 그 사진 찍으러도 가고. 생활툰 그런 것들 예전에 출판 문화가 만화도 출판이니까 굉장히 협소해서 그거를 할 때 성공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극적인 걸 했지만 이제 그런 게 없이 자유로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한국 소설도 만약에 어떤 식으로 바뀐다면은 뭐 기술에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요새 유행하는 쇼폼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탈출구를 이제 찾든 간에 어쨌든 새로운 방식을 지금 모색해야 될 때는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아까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30대인데 자기가 20대 때서부터 본 생활툰 작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랑 동갑이래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생활툰 작가의 동생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근데 그 감정이입이 되는구나. 네, 근데 생활툰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같이 성장하면서 자기 생활을 또 그걸 그려내고 맞아요, 공감하고 서로 마음 아파하고 이게 좀 한국 콘텐츠에서 굉장히 새로운 풍경 같더라고요. 그렇지. 네.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만화나 소설이나 허구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네. 지금 이거는 허구성을 넘어서 실제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맞아, 허구와 맞아. 실제 경계가 깨진 거 아니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 네. 친구가 자기 일처럼. 만화 이게- 캐릭터 성장의 대표적인 심화 심화도 있고. 시리즈죠. 아니 근데 그 회장까지 거기에도 올라갔어요. 회장 아니에요 지금 대표하다 회장. 심화를 알 정도면 우리 모두 다 어둠의 세계에 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고. 다 봤어요. 저기까지 올라갔지. 저는 그걸 다 샀어요.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아니, 몇 년 전에 그런 그 당근 취향이세요? 넘겼는데 그런 취향이세요. 이제는 보통 보지는 않아요. 네. 회장 때부터 사실은 사놓고도 안 본 책들이 쌓여가는데 일단은 정으로. 근데 심화가 지금 뭐 선생님을 저격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온달서사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그렇죠. 아 그쵸 그쵸. 유능한 네. 여성 조력자로 인해서 본인 그렇죠. 선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그렇죠. 또 네. 선생님 또
성비야 뭐 이런 거 많이 아 근데 나오죠. 이 경우는 이제 취향의 문제라기보다 어릴 때부터 원래 콜렉션 하다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콜렉션은. 어떻게 보면 80년대 일본 경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음. 실제 벌어졌던 얘기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음. 한국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류는 한국도 기업물이 있었죠. 그때 기업물 많았죠. 박봉성류가 캠 청개구리 하면서 최강타였나요? 강타. 네, 최강타 시리즈로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나 순정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순정 여기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요, 같아요. 저 순정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요? 저 음. 순정이고 뭐 가릴 거 진짜 많이 유리의 봤거든요. 유리에서 유리가면 아닐까요? 유리가면. 아니 유리선도 말고. 있어요. 유리성 내가 안 본 건데 많이 봤다고 말하죠. 저희가 누나가 둘이라. 그럼 봤겠네. 저도 누나 때 봤는데. 저 댕기 만화책도 잡지도 모았어요. 댕기? 네. 유리성 근데 왜 안 봤지? 나는 그게 이제 아마 한국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제일 유명했던. 그러면 제가 아르테미스의 딸들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있지. 강경옥인가? 다른 딸을 아르테미스 네 요즘 딸들? 무슨 딸들인데? 네, 맞아요. 그거 그거 알아? 저기 그게 아르미안의 네. 아르미안 신일수. 네. 아, 말 딸딸들인가? 무슨 뭐. 아르미안 딸들인가 왜 있어. 그 최근 리니지 작가 신일수. 웹툰을 네이버는 정렬을 기준을 접어서 정렬을 하셨거든요. 인기 있는 웹툰 막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보는 웹툰으로 나는 정렬해놓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세계물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 뭐냐면 현실의 여자가 순정 만화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거야. 오토를 깨는 되는 거. 순정 만화 주인공은 뭐 열이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현실은 아니야. 군인 예를 들면 전투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저기 나도 알아 그런 사람들. 감독님? 근데 이렇게 들어.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왜 남자 만화만 순정 만화도 얘기해달라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순정 만화 덕후들 많네. 나 순정만화 좋아해요. 순정 만화 다 저기 좋아. 근데 뭐 만화는 끝났어. 이제 만화 끝났어. 해야지. 만화 끝나고. 저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 방금 전에? 방금 전까지 이거 그냥 올려도 될까요, 과연? B컷에 올려. 술 취했어. 벌써 술 취했어. 기억이 안 나. 진짜? 나만 술 마셨는데, 그죠?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말을 뭔가 너무 뭐 많이 이런 하다 얘기를 보니까. 했어. 우리가 어쩌거나 뭐 매체나 그렇지. 기술이 어쩌나 만화든 영상이든 애니메이션, 특히 애니메이션은 아니 뭐 그거 30분 전에 최근에 어쩌나 만화나 애니 뭐 이런 것들이 기술과의 결합을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인터넷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 뽀삐 만화 그린 작가인데 상도 많이 받고 앙골렘에서도 받았나? 근데 이분이 환상의 애니라고 가난한 고등학생이 애니메이션 학과에 진학해서 하야오를 꿈꾸면서 90년대 초반에 진짜요? 오 재밌겠다. 애니메이션- 하야오가 뭐예요? 미야자키 미야자키 하야오 같아요. 하야오를 꿈꾸면서 친구들과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는 청춘 성장물. 오 재밌겠다. 근데 이 만화가 너무 좋은 만화예요. 그런 게 사실 리얼리즘물이죠. 근데 이 환상의 애니를 보면은 내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아주 보고 최근에 있습니다. 네. 인기 있는 장르도 뭐냐면은 웹소설 계열 같긴 한데 그쵸. 웹소설 계열에서 뭐냐면은 순문학 작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인공이 순문학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웹소설을. 순문학으로 들어가면서 성공하는 편집자의 반대를 근데 그 무릅쓰고 사람이 저긴가 보다. 네. 실제로 뭐 문창과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이제 성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달리는 소설가 판타지 이런 식으로 맞네. 해서 예전에 이게 일본 만화에도 있는데 일본 만화에 히비키라는 소녀가 나와요. 그 이게 뭐냐면 히비키는 저술 히비키 술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게 천재 문학 천재 소녀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술 많이 먹어서 천재가 됐나 보다. 아쿠아타카상이랑 나오키상 이 두 개를 다 다르잖아요. 나오키상은 만화 약간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만화에 성취하는 천재 작가 소녀 작가 나와갖고 그걸 만화로 풀어내는 근데 거야. 그게 약간 난 좀 네. 그 영화들이 희한한 게 사실 그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는 되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됐고 15년부터 한 20년까지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 계속 지속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하다가 중간에 좌절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건담 시리즈의 최근작 중에 하나가 화성의 마녀거든요.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직도 나오고 있어. 건담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그 여성 주인공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한 두어 개밖에 안 돼요. 건담의 주인공은 로봇 아닙니까? 아니 보통은 남성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건 남성 남으로 영웅 시리즈예요. 그냥 건담 시리즈도 남- 그런 점에 비판할 좀 많은데 난 진짜 놀랐어. 난 보고 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영웅 서사를 많이 궤적을 벗어나는 영화예요. 건담 시리즈 근데, 중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나는 일본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문화예술적으로 이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그 동경대 졸업생 축사를 누가 하느냐가 말하자면 하버드대 뭐 졸업생 축사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꽤나 인기인데 그 일본의 그 여성학자분 있잖아요. 아, 근데 또 이름 가만
저는 그분이 우에노 축사, 치즈코? 우에노 치즈코 씨가 네. 축사로 돼서 동경대 그 동문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기도 하고. 아 진짜로요? 여성이 동경대 졸업 축사는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은 일도 있고. 이게 뭐 일반화할 수는 절대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라는 것과 정치 문화의 수준은 상당히 지금 어긋날 수 있다. 이게 뭐 1, 2년 안에? 건담 원래 우주 세계로 돌아간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까 그래도 가장 물어보려고 했어요. 최근작이에요. 건담을 좋아하는 사상을 사람들은 많이 두 부류로 나눠요. 우주 세기만 인정하는 근본주의자들과 아니, 이렇게 그 이유를 전문용어들이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사람들. 전문적인 얘기. 전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뭐 무슨 말인지 볼셰비키와 멘셰비키파로 나뉘는 맞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정사다. 저는 사실은 저 SF에 큰 이해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SF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리얼리즘이에요. 그게 아무리 뭐 우주를 나가고 뭘 하고 뭐 우주를 개척하고 화성을 개척하고 무슨 난리를 치더라도 저는 그걸 리얼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SF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야기한 만화라든가 SF 얘기가 정말 우리에게 현실 바깥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작품이 되려면 그런 지점도 있어야 생각하거든요. 여기 아톰첩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각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 안톤체오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